안녕하세요.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인 김민강이라고 합니다. 사실 이 코로나19, 말만 코로나19였지 2021, 벌써 22년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잖아요. 취업이 힘들었다거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막상 주변에 어딘가에 털어놓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면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니까.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최태용 선생님이 항상 늘 말씀하시는 이 역사가 삶의 해설서와 같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해답을 줄 수 있을 만한 사건 혹은 인물들이 있을까요?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,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네요.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국난, 위기가 있다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지 않을까요? 첫 번째는 전쟁 상황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전쟁 상황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1592년에 일었던 임진왜란을 들 수 있겠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라면 일제강점기를 들 수 있겠죠. 이 두 상황 속에서 정말 그 국난이라고 하는 역사의 위기 속에서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지금의 이 어려움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 우리가 만나볼 분, 모셔볼 분, 대화를 나눌 분은요,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입니다. 공식적인 승전 23전 23승이라는 전설적 신화를 썼던 인물이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이시죠. 자,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이 이 임진왜란 과정에 늘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느냐? 아니죠. 위기도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조선 수군이 괴멸당한 것입니다. 이 사건이 바로 칠천량 해전이라는 것이죠. 이 칠천량 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조선수군과 이후의 조선수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정말 괴멸 그 상태로 가서 12척의 배 이외에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.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 조선수군을 재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. 자, 그런데 이때 임금 선조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라오게 되죠. 너무 조선수군이 지금 초라하니 조선수군을 파하고 육군으로 합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. 이때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그 긴 장문의 장계, 임금에게 올리는 편지가 쓰여지게 됩니다. 금신전선 상유 12. 지금 신에게는 전선이 12척이 있습니다. 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장계를 올리게 됩니다.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단어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, 적선, 일본의 외선이 무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배의 10배, 20배 되는 어마어마한 배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임금 선조에게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득해야 되는,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. 12척의 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이순신 장군은 어떤 단어를 선택했을까? 저는 그 단어에 꽂히게 되었습니다. 그 엄청난 고민 속에서 나온 그 단어는 무엇일까? 바로 아직 상자. 아직이라는 의미. 한자를 한번 들춰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. 바로 오히려라는 의미였습니다. 이런 것이죠. 지금 신에게는 오히려 12척의 배가 있습니다.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놀랍지 않습니까?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숫자 12. 그런데 이 12라고 하는 이 숫자에 오히려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. 이순신 장군의 이때의 심리 상황은 뭐였냐면 오히려 해볼만하다.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.
지금 엄청난 배들이 지금 밀려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12척의 배, 사실 생각해 보세요. 임금 선조가 야, 조선수군 너무 볼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군으로 그냥 합류해 라고 한 것은 뭐냐면 장수에게 어찌 보면 퇴로를 열어준 거예요. 이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전하,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저는 감사편지 쓸 것 같아요. 좋잖아요. 어차피 패배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임금이 직접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이 장수로서는 얼마나 다행입니까?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나는 싸울 수 있다, 오히려 해볼만 하다라는 의지를 이 장계에 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, 이 12척이라고 하는 이 배는 상징적 숫자일 수 있겠다. 우리 모두는 다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겠다. 우리가 갖고 있는 12척의 배는 어떤 배일까?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씩이나 있겠구나. 과연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,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, 아니 우리가 가져야 될 12척의 배는 어떤 배일지 오히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런데요, 이순신 장군이 썼던 이 오히려라는 단어를 또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분은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이분입니다. 바로 이육사, 자신의 그 수영 번호를 자신의 그 필명으로 썼던 분이시죠. 시인입니다. 일제 강점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뭐 절정, 뭐 꽃, 이와 같은 많은 시를 썼던 저항 시인 이육사. 사실 이 이육사 이분은요, 책 잘 읽고 공부 열심히 하는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모습을 계속 유지했던 그런 분입니다. 그런 분의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를 줬던 그 계기가 바로 3.1운동이었죠. 앉아서 책을 읽는 지식인보단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의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의열단에 가입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활동 속에서 결국은 이 이육사는 끊임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. 여러분들 몇 번 감옥에 들어가신지 아십니까? 무려 17번. 형무소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마어마한 고문이 자행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서 내보내요. 그런데 형무소를 무려 17번?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순국했던 장소입니다. 바로 중국 베이징에 있는데요. 바로 이 공간에서, 저 쇠창살 저 안에서 이육사는 마지막 눈을 감게 됩니다. 이게 가능한 일일까? 일제강점기에 형무소에 무려 17번이나 그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가능한 일일까? 저는 가끔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물어봅니다. 저 쇠창살 속에 계셨을 이육사 선생님께 어떻게 버티셨냐고,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가끔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. 그때 그의 답을 그가 쓴 시로 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. 바로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입니다.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. 저는 이게 바로 그분의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났답니다. 동방은 바로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. 하늘도 다 끝났다는 말은 일제강점기를 의미한 것이겠죠. 그런데 그곳은요,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답니다. 여러분들, 하늘도 다 끝난
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이겠죠.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육사 선생님은 이 단어를 또 선택합니다. 바로 오히려라는 단어입니다. 저는 정말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오히려라는 단어를 만나고 다시 이곳에서 오히려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소름이 돋더라고요. 이육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, 그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꽃은 핀답니다. 빨갛게. 그 암흑 같은 회색빛 그 장면 속에서 이육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 선명한 메시지, 그 빨갛게 피는 꽃, 그게 한번 그림 속에 그려지면서 와,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나눈 이 위대한 대화 속에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, 그 메시지는 바로 오히려 해볼 만하다라는 정신. 이 정신으로 우리 역시 이 위기를 끝내 극복해 낼 것을 믿습니다. 함께 하시죠. 질문을 주셨던 우리 네. 여기 계시는군요. 들리시나요? 확실히 저희 이 최태성 선생님, 큰별쌤이 그 아이돌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 그 20대들 사이에서는 이 오히려 좋아라는 유행어가 있거든요. 그래요? 이걸 이미 선생님께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. 네,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해야 생각을 되는 거죠? 했었는데 팬데믹 상황이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 뭐 MZ세대 아니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저도 이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로 생각하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정말 저는 참 걱정이 많았는데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네요. 이미 우리 청춘들은 오히려 해볼 만하다는 그 정신으로 무장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어떤 그 자세,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